개장 전 9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부담이 된 뉴스와 함께 특징 헤드라인으로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50% 철강 관세 대상에 냉장고, 화장품도 포함 대내외 변수의 코스피 3,200선 재이탈입니다. 어제 시장 장 초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내외 변수의 코스피는 3,2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800선 아래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 부담이 된 요인들 어제 이 시간 마켓 무버를 통해 한 박자 빠르게 짚어드린 내용들이죠. 복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 경기지표, 특히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주에 급등한 걸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나 줄어들었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철강 관세 품목이 확대되면서 추가 품목 관련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외 변수에도 일본 그리고 대만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할 때 우리는 쭉 밀려 저점에서 마감했다. 이는 아직 대내 변수, 즉 세법 개정안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이 중 철강 품목 관세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수출 기업들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기존 615개 품목에 407개 품목이 추가로 50%의 철강 관세 대상이 됐는데요. 관세율은요. 함유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철강 비중이 예를 들어 60%인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60%에는 50%의 품목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40%에는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중에 추가된 품목들을 좀 짚어보면요. 냉장, 냉동고에 다음 페이지 체크해볼까요? 심지어 화장품도 해당이 됩니다. 용기에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들어가 용기도 관세 대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변압기 너무하죠. 초고속 장세를 겪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도 포함이 됐으며 건설 기계도 이 리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약 60개 품목은 예비 후보로 무역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오롯이 감당을 해야 한다면 마진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관건은요. 마진 부담을 기업들이 미국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 추이는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전력기기 섹터 관련해서 JP모건은요. 제조사 절반 이상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건설기계 섹터를 두고 KB증권은 추가 관세 영향은 제품가 대비 4%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은요. 오늘 마켓포커스 시간 통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요. 시선을 오늘장으로 맞춰서 오늘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가늠해보자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 증시 큰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지정학적 문제까지 굵직한 변수 속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건데요. 여기에 오늘 새벽의 핫 이슈, 미국,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상들은 보시듯이 다 같이 패밀리 포토,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평화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물론 유럽은 종전 전에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차이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젤렌스키가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을 지어보면요.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관망입니다. 질서의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들이 없었던 만큼 결국 오늘도 관망세, 종목 장세, 이슈에 따라서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자, 그렇기에 섹터를 움직일 무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를 두고 모건 스탠리는 실적 기대감이 타당하다며 목표가도 올려잡았죠. 어제 3%나 빠졌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반등 여부 개장 이후에 확인해 보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을 활용해서 진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칩스법 보조금 지급 대상이기에 이번 내용이 혹여 기우이길 바라지만 국내 기업들의 미국 사업 자율성 제약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태양광주들은 간밤에도 추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세무당국이 신삼양, 즉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밀어주던 신삼양 분야에서의 탈세 적발은 이번이 처음. 정부의 공급 과잉 구조 조정의 또 하나의 빌미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리튬 태양광 업체들에게 안도가 될 만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들려오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이지만 거래 관점에서 좀 변화가 있기에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 내용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개 종목이 거래 중지됩니다. 15% 규칙에 따라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이하로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 내일부터 코스피에서 14개, 코스닥에서 12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이 되고요. 이 중에는 코스피에서 SK오션플랜트, YG플러스, BH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9월 1일부터는 코스피에서 풀무한, 대덕전자 등 22개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S 마린솔루션, 솔트룩스 등 31개 종목이 거래 중지됩니다. 거래 중단 종목들 매매에 있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 특히 원전주가 어제 왜 애프터마켓에서 밀렸는지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이 깊은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전주입니다. 지금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7.52% 하락률 기록한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까지 모두 4%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메인마켓에선 모두 상승세거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저녁에 나오면서 원전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 분위기긴 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오름세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0.66%로 상승률 가장 높았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는 보통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룬드백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 매출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함께 올랐습니다. 히온스 글로벌 지난주 발표한 영업이익이 17% 가까이 줄자 어제 메인마켓에서 13% 급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2% 정도 올라줬습니다. 코미코와 GNC 에너지는 메인마켓에서 약세 보였지만 저녁에 소폭 올랐습니다. 저녁에 낙폭이 컸던 원전주 얘기해보겠습니다.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따로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기술 사용료까지 합하면 약 1조 1,400억 원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협정 체결일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팀코리아가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지난해 7월 수주에 성공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권이 있습니다. 팀코리아는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죠.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했고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때문에 팀코리아에 속한 기업들, 특히 한국전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거래량도 크고 낙폭도 깊었는데요. 오늘 프리장부터 원전주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10.66%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덴마크의 룬드백을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기술을 수출해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비록 적자 전환했지만 하반기 임상 2건의 결과 공개를 앞두면서 투심은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부터 약물 지속형 플랫폼 사파를 기반으로 개발의 기술을 이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임상이
임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경우 추가 마일스톤을 수령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에이프릴바이오가 룬두백의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의 임상 1상 결과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대상으로 한 APB-R3의 임상 2A상이 종료되고 나면 이후 기술 수출 협상의 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에이프릴바이오의 주가 향방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애프터마켓 특징주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잠깐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3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자세한 분석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앞서서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재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보도가 되면서 낙폭이 좀 깊었는데요. 일단 합의문을 살펴보면 기자재 구입에 로열티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투자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장중에는 더 심한 하락을 좀 더 보였다가 결국은 4, 5%대 7% 하락을 마감했는데 하락 원인은 이제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 1기당 웨스팅하우스에 9천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2,400억 규모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하면서 총 1조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계약이고 이것이 50년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원전을 독자 수출할 때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서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통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을 대략 한 10조 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이 중 1조 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또 현지 업체와의 어떤 협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0%, 한 6조 원 정도 가져간다고 할 때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이익 수준 감소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향후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계약 내용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원전주들의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 결국에는 주가가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주 체크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 에이프릴바이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띈 상황, 주요 배경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정규 시장에서는 2% 하락 마감했는데 어제 이제 5시 이후에 장중에는 무려 19%까지 상승하는 등 결국은 이제 8.3% 정도 상승 마감함으로써 토탈로 보면 이제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오후 5시쯤에 기술 수출한 룬두백에서 작성한 설명의 자료가 좀 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룬두백이 임상 중인 갑상선 암병증 진행 내용도 있었고요. 또 향후 치료제 후보 물질을 다양하게 한 4-5개 정도 적응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것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룬두백은 에이프릴 바이오의 자가면역 후보 물질인 APB-A1을 5,400억 규모로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현재 갑상선 암병증인 TED와 다발성 경화증인 MS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현재 1비상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두 개의 적응증 개발 성공 시 약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과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다른 후보 물질인 APB-R3는 미국 에보뮌에 지금 6,550억 원대 기술 수출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 소형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쯤에 임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사의 보고서에는 하반기 주목해야 되는 소형 바이오 종목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지목을 하면서 기술 수출한 2개의 후보 물질 모두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수출한 파트너들의 임상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 지금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도 지금 나온 만큼 주가는 앞으로 좀 우상향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룬드백 에보뮌의 기술 수출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임상 결과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마스가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일장 조선기자재주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섹터 내에서 케이프가 18%대 강세 보였고요. 화인베스틸, 한라 IMS, STX 엔진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마스가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총괄하는 뚜렷한 부처가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현지 행정부와 상시 접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싱크탱크 CSIS도 눈여겨볼 만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협력 방안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보고서였는데요. 미국 선박 정비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군함 공동 생산,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함정 구매가 그 4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거론되어 온 구상들이지만 이번에는 정책 보고서의 형태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는 대목도 주목받았는데요. 다만 한국산 함정을 미국이 직접 구매하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기조 때문에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4가지 시나리오 중 마스가 협력의 현실적인 축은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해당 구상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보는 시도도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USDC로 유명한 글로벌 발행사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이 다음 주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 모두 면담을 검토 중인데요. 업계에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과 송금,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공조 논의가 오갈 거란 전망이 나오며 전일장 일부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국내 은행권은 사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현황도 짚어보면요. KB는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담 분과를 상설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신한은행은 은행 공동 발행 논의에 참여하면서 자사 배달 앱 땡겨요 결제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하나금융은 해외 송금 활용을 비롯해 제도와 인프라 분석에 나섰고 우리은행은 상표권 20건을 출원, 공동 협의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업계의 실험이 아닌 결제 송금 경쟁의 최전선이 된 스테이블 코인, 국내 패권을 선점할 기업은 어느 기업이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픽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업무를 전담할 사무실 설립을 추진합니다. 일정상 지금 보자면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조선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지금 대형 조선소 위주의 협력 방안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향후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과 또 학계로 확대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높았는데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과 이제 동북아 동맹국들의 조선협력 경로 관련한 보고서가 이제 4가지를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조선소 관련 협력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의회도 미국에서 건조되지 않은 선박에 미국 내 항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존슨법의 그 예배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한국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조선업의 어떤 종목들의 멀티플 상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선 종목들의 주가는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서도 선방적인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정부의 움직임과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조선업 협력 논의가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두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조선업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결국은 매수 후 보유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업종 내에서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 만큼 종목별로 좀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정도 향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이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의 고위층이 방한을 합니다. 시중 은행들도 서클과의 면담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서클은 글로벌 점유율 2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데, 이달 말에 서클의 이제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은행권과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 관계들과 다양한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클 방문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5월 서클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서클의 방한 목적은 다양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서클 홍보 자체는 물론 국내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 그리고 한국에서의 서클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환경을 좀 확인한 이후에 규제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하려는 것인데, 앞서 서클은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맞춰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C를 발행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JYPC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황인데, 따라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쪽이 먼저 발행하게 될 것인지는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번 서클 임원진 방안에 따라 많은 관련 뉴스가 생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잘 대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뉴스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자, 이 소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백악관으로 쏠렸죠. 우크라이나전, 휴전, 그리고 종전을 위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유럽 정상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장 큰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일단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국내 재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재건주라고 하면 일반 건설기계도 포함되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던 건설주들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 중에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철강 관세 50%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고요. 또 미러 회담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없었다는 실망감에서도 좀 밀린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미국과 러시아 회담에서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방위군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EU 정상들과 같이 다자간 회담을 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논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종전을 좀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회담, 3자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전쟁이 종식되든지 아니면 연장되든지는 이제 2주간의 시간이 남은 상황으로서 이번에는 종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건주들의 움직임은 2주 동안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 재건주도 사실 종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실적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데,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 그 이유는 뭐 수요도 부진하고 공급이 과잉된 것도 있지만, 문제는 경쟁국에서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산 값싼 원유를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러시아의 제재가 이제 풀리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이제는 경쟁국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면 석유화학 종목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재건주보다 더 빠른 이익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재건주에 좀 포함시키면서 좀 보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함께 석유화학 업종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